후회 안 하는 전공은 결국은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준용 원장입니다. 최근 AI의 발달로 인해서 이 산업계에 정말 대격변이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물론 이 AI 자체가 한계점을 갖고 있을 때도 있지만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잘 작동해서 특정 인원들에 대한 능력치를 좀 대체하는 역할들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2022년도에 졸업한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ZipRecruiter라는 기업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전공을 대학에서 충분한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의 투자를 통해서 진학을 했을 때 정말로 가성비가 뛰어난지 안 뛰어난지를 최근에는 정말 많이 고민을 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본인이 현업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한 이런 스킬들이나 뭔가 knowledge를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전공들인 경우에는 대학 졸업 후에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실제로 그 반대의 경우에는 대학을 간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전 같으면 좋은 대학, 어떤 name value 이런 것들을 갖는 것들이 나한테 훨씬 더 유리할 것이냐를 고민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것도 당연히 할 수 있지만 나의 진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공부할 것이냐를 더욱더 고민이 깊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ZipRecruiter라는 기업에서 실시했던 서베이 결과를 같이 살펴보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후회를 많이 하는 전공의 순위를 조사해 봤더니 1위가 저널리즘이었어요. 네, 그리고 또 계속 이어가서 한번 표부터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Sociology, Liberal Arts, General Studies, Communication, Education 이런 식으로 쭉 이어져 나가는데요. 그리고 Political Science, English Language, Literature 이런 식으로 뭔가를 정성적으로 베네핏을 고객한테 줘야 되거나 아니면 사회에 줘야 되는 이런 주제들이 가장 좀 regretted major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살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job opportunity를 찾는 과정, 대학교 졸업 후에 그러면 즉시 이렇게 채용이 가능한 부분들은 사실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학생이 바로 이 기업의 신입사원으로 투입됐을 때 대체 가능한 스킬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대체 불가한 스킬을 갖고 있는 것이냐, 네, 결국은 이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여기서 보는 내용들 보면 journalism, sociology, communications 이런 능력들은 이전 영상에서도 꾸준히 설명을 해드렸듯이 뭔가 남들도 대체하기가 상당히 용이한 이런 전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글을 쓰는 능력이 정말로 뛰어나다면 그거를 좀 대체 불가한 이런 영역이 있었다고 할 때 최근에는 챗GPT 같은 AI가 발달을 함을 통해서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대체 불가능한 스킬이 아니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마케팅 자체가 예전 같으면 마케팅 믹스부터 4P 애널리시스 이렇게 다양한 분석 방법을 통해서 기성 기업들에서 역할을 하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이런 다양한 소통들을 하는 과정들 진행을 했던 거에 반해서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인터넷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화 되기도 하고 이런 분석 방법들도 온라인에서 굉장히 쉽게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많은 이들이 굳이 4년제 종합대학에 학위를 갖지 않더라도 정말로 잘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전공들을 선택할 때의 포인트는 전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대체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다들 후회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역발상으로 내가 이 전공을 만약에 했을 때 다른 사람과는 다른 용도로 뭔가 쓸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현재 있는 이 전공과 연루되어 있는 산업 분야에서 내가 생각하는 견해나 관점이 달라서 뭔가 좀 새로운 사업 기회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전공들이 정말로 나한테 Return on Investment가 충분히 좀 보장이 되는 이런 전공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가름해 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반대적인 측면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후회하지 않는 전공들의 순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렇게 살펴보면 Computer 아니면 Information Science 이런 식으로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이 Criminology, Engineering, Nursing, Health 아니면 Business Administration, 그리고 Finance, Psychology, Construction Trades
뭐 Human Resource Management 뭐 이런 순으로 계속 나열이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후회하는 전공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남들이 대체하기 쉽냐, 대체하기 어렵냐, 근데 이런 잣대로 쉽게 좀 볼 수 있었던 반면에 이런 후회하지 않는 최근의 전공들을 보면 되게 다양한 부분에서 좀 다르게 좀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라는 것들은 보여지네요. 이를테면 컴퓨터 사이언스나 인포메이션 사이언스 같은 것들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할 줄 모르는데 내가 할 줄 아는 스킬들을 얻는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유효성이 있는 전공이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다만 이 전공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요, 실제 컴퓨터 사이언스에 관련된 코딩 또는 스트럭처링 이런 것들이 뭐 인도나 이런 제3세계에 있는 정말 스킬이 좋은 인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내가 코딩을 할 줄 알아서 직장에 잘 갈 수 있다라는 관념이면 좀 지양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컴퓨터 사이언스를 지금 내가 관심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맞춰서 다른 지금 올라오고 있는 라이징 스타들을 좀 비교해보고 내가 가질 수 있는 차별점들은 반드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크리미놀로지나 뭐 이런 너싱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자신이 그런 스킬들을 좀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 대체하기가 되게 어렵게 보이죠. 특히 좀 순위를 좀 더 보니까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나 아니면 사이콜로지,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는 좀 흥미로운 부분이기는 했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저도 사실 대학에서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전공하긴 했지만 요즘 이 비즈니스를 하는 이 형태나 방법들은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되어 있고, 실제 예전에 있었던 이런 이론들이 현장에선 잘 쓰이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생각보다 좀 효용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할 때가 생각보다 많았는데, 대기업이나 은행권, 금융 관련된 기업들에서 이런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전공들을 채용하는 데 굉장히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여전히 이 ROI가 굉장히 좋은 전공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이콜로지나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는 이런 부분이 좀 특이점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아직까지는, 그리고 앞으로도 좀 대체하기가 어려울 걸로 보이는 것들이 결국은 타인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능력인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마케터라고 하면 그 잠재 고객들의 속마음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그들의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하는 것들이 맞을 것이고, 만약에 본인이 기업을 하거나 특정 분야에 있어서 리더가 된다고 했을 때는 나의 팀원들이 요구하는 그런 목표, 우리 조직이 요구하는 목표, 그리고 이 조직 바깥에서 지금 우리 조직을 통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들을 되게 속속들이 좀 간파할 수 있어야 좀 경쟁력이 생기기는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후회 안 하는 전공은 결국은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신이 이런 대학의 전공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을 갖거나 안 갖거나, 결국 그런 면에서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전공들의 선호도가 높긴 한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도 기업들에서, 은행권이나 대기업들에서 선호하는 전공들 중에 아직까지는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살아있는 것 같기는 하다.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런 기술의 발전이나 AI의 발전에 맞춰서 타인의 생각 또는 타인의 속마음들을 좀 간파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이나 정보들을 충분히 훈련할 수 있는 전공들이 좀 일반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시점에서도 이거 정말로 투자 가치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이 서베이 결과에서는 보인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자신의 기질을 좀 잘 살펴봐서 아무리 유망한 전공일지라도 본인이 진짜 이거를 오랜 시간 하는 것들, 또는 본인이 오랜 시간 노출돼서 접하게 되는 것들이 정말로 좀 지치진 않을지, 본인의 이런 생각과 또는 사고방식 또는 라이프 스타일과는 대치되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포인트긴 하지만 미래를 좀 예측을 하는 다양한 좋은 서적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해 가면서 지금 무조건 유망한 거를 쫓는 것보다는
앞으로도 충분히 유망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숙고해서 이런 전공들도 골라보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통계를 딱 보고 이제는 앞으로 컴퓨터 사이언스를 꼭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좀 위험한 발상인 것 같고 이거를 보고 보통 의사결정을 하는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본인의 한 5, 6년 뒤의 일들을 생각해서 지금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일단 큰 트렌드에서의 참고치라고 생각을 해서 살펴보되 자신의 기질이나 앞으로의 변화, 사회적 변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해서 이 부분들은 참고하는 용도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지.